자, 저번 시간 숙제를 해볼 건데 앞서서 이제 새로 배울 개념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그거 먼저 진행하고 이제 숙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숙제 잘 했다 그러면 그냥 앞부분만 듣고 지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새로 배울 건 플렉시블 그리고 이제 익스펜디드라는 위젯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롤을 하나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안에 박스들을 여러 개를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컨테이너라고 박스 한 2개 정도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가 그러면 가로로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근데 박스들의 폭을 줄 때 있잖아요. 폭을 줄 때 우리가 위드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00 LP만큼 이렇게 폭을 차지하게 되는데, 근데 난 이게 싫어요. 한 50%만큼 이렇게 차지하고 싶어요. 그죠? 전체 폭의 50%만큼 이렇게 차지해 주세요라고 코드 어떻게 짜요? 네, 퍼센트는 이렇게 집어 넣을 수 있는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거는 특별한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자, 컨테이너를요. 위젯으로 감싸시면 돼요. 플렉시블이라는 위젯으로 감싸시면 됩니다. 플렉시블이라는 위젯이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컨테이너를 한번 집어넣어 보십시오. 자, 이런 식이에요. 얘도 마찬가지고 둘째 박스도 한번 플렉시블로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서야 이제 이 박스들을요 퍼센티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폭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실험해 볼까요? 여기다가 어떤 식으로 주냐면 플렉스라는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이 플렉시블이라는 이 위젯 안에는요.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배수로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돼요. 배수. 자, 예를 들어서 3대 7 정도로 이제 박스들을 크기를 차지하게 하고 싶다. 첫 박스는 30%, 그 다음에 둘째 박스는 70%. 그럼 3대 7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진짜인지 확인해 보고 싶으면 박스에다가 색칠 좀 해볼까요? 색칠, 컬러는 컬러스 블루. 첫 번째 박스는 파란색으로 색칠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는 그린으로 색칠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보이겠죠 뭐. 그래서 저장해 보면 이렇게 3대 7로 쪼개진 거 보이세요? 3대 7. 그죠? 3이랑 7 이렇게 써놔서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배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 박스들에 비해서 얘는 3배만큼, 얘는 7배만큼 차지해주세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반으로 쪼개고 싶으면 5, 5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죠? 5대 5로 쪼개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아니면 정확히 3등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뭐 5, 5, 5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정확히 3등분이 됩니다. 색깔을 좀 다르게 해봐야겠네요. 그죠? 3등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아무튼 자, 이게 퍼센티지로 이렇게 폭 정하는 방법이에요. 플러터에서요. 컬럼도 마찬가지예요. 네, 컬럼도 세로로 뭔가를 이렇게 쪼개고 싶을 때 플렉시블 이거 갖다 쓸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로우랑 컬럼 안에서 보통 씁니다. 자, 이거 말고 이제 플렉시블 박스를 쓰기 귀찮을 때도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쓰기 귀찮을 때 쓸 수 있는 문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코드를 이런 식으로 좀 바꿔보도록 합시다. 자, expanded라는 flexible이랑 되게 유사한 그런 위젯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걸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 다음에 둘째 박스에는 위드스를 한 100만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차지하게 되는데요. 자, expanded가 뭐냐면 그냥 flex를 1만큼 가지고 있는 flexible 박스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좀 남은 공간을 크게 차지하려고 해요. 얘만 flex를 가지고 있으면 얘만 크게 이렇게 막 이렇게 그리디하게 막 차지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우나 컬럼 안에서 뭔가 꽉 차는 박스가 하나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익스펜디드 거기다가 이렇게 감싸 주시면 되게 쉽게 이렇게 꽉 차는 파란색 박스 같은 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요. 물론 이렇게 크게 차지하려고 하는데 이제 뭐 기존에 이제 뭐 기본값이 이렇게 부여된 그 위드스가 부여된 그런 박스가 옆에 있다 그러면은 걔를 제외하고 꽉 차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 필요하시면 한번 갖다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이제 퍼센티지로 이렇게 뭔가를 나누고 싶을 때 아니면 뭔가 꽉 채우고 싶을 때 expanded 혹은 이제 flexible 갖다 써보시면 될 거예요. 오늘 숙제할 때도 필요할 것 같은데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이제 내가 레이아웃을 짰는데 약간 이상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나는 위드스를 이렇게 줬는데 왜 이렇게 안 보이죠? 자, 그럴 때는 여러분들 이제 첫 번째로 의심해 보셔야 될 게 박스의 사이즈가 잘 있는가? 두 번째, 박스가 포지션이 잘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가? 그죠? 박스는 원래 이제 그냥 그리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박스의 위치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부여해놔야 박스가 잘 보일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의심해 보시면 되고요. 난 그래도 안 보인다. 그러면 데브툴스를 켜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거 미리 보기 띄워보시면 이제 밑에 이상한 창이 하나가 뜰 거예요. 이게 콘솔 창인데요. 막 에러가 난다 그러면 여기에 다 표시가 됩니다. 원래. 자, 근데 여기에 이제 파란 버튼 하나가 있는데요. 이거 누르시면 뭐 인스펙터 뭐 이런 메뉴가 뜹니다. 그래서 이런 거 눌러보면서 여러분들이 실제 이 컨테이너라는 박스가 대체
얼만큼 폭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한눈에 안 들어오지만 뭐 익숙해지면 보일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만든 컨테이너 이 박스는 위드스가 100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죠? 하이트는 뭐 부모가 설정한 거 그대로 잘 갖고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익스펜디드 준 박스는 이렇게 위드스가 400만큼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정 모르겠으면 이런 거 한번 써보시고요. 자, 저거 이거 콘솔창 안 뜨면 이제 Alt 4 눌러 보시면 됩니다. 윈도우 단축키는 Alt 4예요. 자, 그래서 지우고 당근 마켓이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제가 레이아웃 만들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무조건 네모부터 그리라고 했죠. 네모부터 그리고 바깥 네모부터 하나씩 만들어 나가시면 된다고 했어요. 자, 여기다가 바깥 네모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당연히 네모 박스 컨테이너로 그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림과 박스를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박스 두 개를 가로로 배치하고 싶으면 뭐 어떻게 써야 돼요? 로우를 쓰면 되겠죠. 그죠? 컨테이너 안에 로우 하나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컨테이너는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있는 게 뭔가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컨테이너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로우 썼고요. 그 다음에 로우 안에는 칠드런으로 여러 개 요소 이렇게 막 이렇게 진열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이미지.s를 이렇게 집어넣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컨테이너 집어넣어 볼까요? 컨테이너 뭐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 집어넣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오른쪽에 있는 것도 일종의 박스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미지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이미지는 제가 이제 미리 폴더에다가 카메라.jpg를 넣어놨기 때문에 저는 카메라.jpg를 이렇게 갖다 쓸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폭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위드스 이런 거 줄 수 있을걸요? 그러면 이렇게 뭐 작고 예쁜 이미지가 잘 나오고요. 그리고 이미지 오른쪽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당연히 글씨 4개가 이렇게 세로로 배치된 그런 박스가 하나가 있으면 되겠죠. 그죠? 박스는 그렸어요. 그러면 안에 글씨 4개는 어떻게 써요? 당연히 컬럼이겠죠. 컬럼 아니에요? 컬럼? 그죠? 컨테이너 안에 컬럼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컬럼이죠. 그러면은 여기 안에다가 글자 4개 쓰면 세로로 이렇게 배치를 해주겠죠. 이런 식으로 박스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카메라 팝니다. 금호동 3가 7,000원.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예요? 마지막 아이콘이랑 글자 같은데요. 저 박스에 들어간 거 마지막 거는 아이콘이랑 글자 같습니다. 아이콘이랑 글자를 이제 양옆으로 이렇게 나열하고 싶으면 당연히 이것도 로우로 쪼개면 되겠죠. 나중에 좀 쪼개도록 할게요. 자, 근데 레이아웃이 막 이상하게 보이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 박스가 너무 큰 게 아닐까요? 너무 커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박스의 높이 같은 거를 지정해 볼까요? 전체 박스의 높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테스트 해보면 되는 거예요. 네, 높이를 이렇게 좀 제한을 해 두니까 이렇게 이쁘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패딩도 줘볼까요? 패딩 엣지 inset.all 뭐 20 뭐 이러면 패딩도 예쁘게 이렇게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너무 과한 것 같으면 10. 자, 그리고 이제 글자들이 다 가운데로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싫어요? 그러면은 이제 컬럼에다가 한번 X축 정렬 이런 거 해볼까요? X축 정렬. 그죠? X축으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크로스 엑시스 얼라인먼트가 아닐까요? 아닌 것 같다고요? 그냥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타트가 아마 왼쪽 정렬 뭐 이런 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왼쪽으로 정렬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디자인 같은 거 여러분들이 막 알아서 넣을 수 있겠죠. 그죠? 제목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여기다가 제목 뭐 굵게 그리고 조금 크게 그런 것들 어떻게 넣어요? 스타일이라는 파라미터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텍스트 스타일 이런 위젯에다가 안에다가 이제 폰트 웨이트라든지 이제 폰트의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 다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집에 가서 알아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타이포그래피.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아이콘이랑 글자 배치하는 것도 한번 알아볼까요? 아이콘이랑 글자. 자, 지금 좋아요 개수랑 좋아요 아이콘이 이렇게 옆으로 배치가 되어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로우 쓰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가로로 뭔가를 배치하고 싶으면 로우 쓰시면 됩니다. icons.favorite 하면은 하트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텍스트라는 위젯 안에는 무조건 글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숫자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트랑 4 표시가 이렇게 잘 되어 있죠. 그죠? 맞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레이아웃 만드는 건 끝인데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두 개의 요소들이요. 이 아이콘이랑 텍스트가 너무 왼쪽에 와 있어요. 자, 우측으로 보내고 싶은 겁니다. 자, 이거 로우 이렇게 생겼겠죠. 그죠? 근데 그러면은 이 로우에서 이제 얘네들을 우측으로 보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X축 정렬을 하면 되겠죠. X축 정렬. 그러니까 가로축 정렬. 자, 로우 안에서 가로축 정렬을 하고 싶으시면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보내고 왼쪽으로 보내고 그런 거 하고 싶으시면
메인 엑시스 얼라이먼트를 막 메인 엑시스 얼라이먼트 점 어쩌고 저쩌고를 쓰면 될 겁니다. 엔드가 아마 우측으로 이렇게 보내주세요 라는 뜻일 거예요. 근데 우측으로 안 가는데요. 안 가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제 폭을 의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트랑 4가요. 이렇게 딸랑 쓰잖아요. 그러면은 전체 이 로우라는 이 박스의 크기가요. 요만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플러터에서 이제 글자나 아이콘 같은 거 쓰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약간 소심합니다. 소심하게 자기 크기만큼 이렇게 공간을 차지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측 정렬을 하려고 해도 이제 그 조그만 공간 안에서 이렇게 우측 정렬 조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별 반응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로우라는 박스를요, 좀 크게 이렇게 배치를 하고 싶은 거예요. 크게. 자, 근데 이거는 로우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요거의 문제일 거예요. 요거. 자, 지금 보시면 이미지랑 그림을 이런 식으로 양옆으로 배치해 놨단 말이에요. 이미지랑 박스, 그죠? 이미지랑 박스를요, 양옆으로 이렇게 배치해 놨습니다. 자, 근데 이미지는 폭이 150이고요. 근데 컨테이너, 얘 폭이 좀 작지 않을까요? 좀 작은 것 같은데요. 그죠? 양옆으로 좀 길게 이렇게 퍼뜨리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컨테이너 안에다가 좀 위드스를요, 좀 크게 이렇게 주는 게 어떨까요? 그죠? 이미지 오른쪽에 있는 큰 박스에다가 폭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옆으로 잘 가는데요. 네, 맞죠? 저희가 이제 우측 정렬, 왼쪽 정렬 이런 게 안 되는 이유는 폭이 좀 적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근데 폭이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조금 큰 타블렛 사이즈에서는 이게 잘 이렇게 막 예쁘게 안 보일 거 아니에요. 태블릿 사이즈에서는 이제 얘네들이요 우측 끝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위드스를 이렇게 고정된 숫자로 주는 게 아니라 퍼센티지로 줄 수 있지 않을까요? 퍼센티지 몇 퍼센트 이렇게 아니면 이제 이미지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다 크게 차지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위드스를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배웠던 그런 위젯들을 써보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고 아무튼 숙제 여기까지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